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초정리 편지. 배유한 지음, 홍선주 그림, 창비. 2. 글자놀이. 토끼눈 할아버지는 어제처럼 정자의 단정히 앉아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우는 선비를 따라 조심조심 정자 위로 올라갔다. 할아버지가 인자하게 웃으며 앉으라는 눈짓을 했다. 약수 떠왔습니다. 장훈이 꿇어앉아서 두 손으로 물병을 내밀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작은 자루를 옆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장훈은 저게 쌀인가 싶어 자꾸 곁눈질을 했다. 선비가 가까이 오더니 물병을 받아 옆에 놓고는 자루를 장훈에게 건넸다. 묵직했다. 한 되는 더 되는 것 같았다. 장훈은 자루를 살짝 풀어보았다. 진짜로 쌀이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훈은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다. 어디 내 물을 한번 마셔보자꾸나. 선비가 대접에 물을 따르더니 숟가락으로 휘저었다. 그러고 한술을 떠서 마시고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장훈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지만 그 모습이 하도 진지해서 얼어붙은 채 보고만 있었다. 선비는 한참이 지나서야 할아버지에게 물 대접을 건네주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물을 마셨다. 양반들은 물도 저어서 마시는구나. 그것도 제가 먼저 마시고 어른한테 주고. 참 이상도하다. 시원하고 달차근한 게 아주 좋구나. 그렇지요. 장훈은 다행이다 싶었다. 쌀을 한 대씩이나 받은 물인데 맛이 없다고 하면 큰일을 터였다. 할아버지는 물대접을 내려놓고 다시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한참이나 그대로 있더니 문득 장훈을 돌아보았다. 너 글을 아느냐? 글을요? 모릅니다. 배워보련? 예? 글을 배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선비에게 일렀다. 종이와 붓을 가져오너라. 선비가 조용히 대답하고 내려가더니 종이와 붓을 가져다 할아버지 옆에 놓고는 먹을 갈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붓을 들었다. 장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글이란 것입니까? 글자니라. 자, 보아라. 이것은 기, 이것은 키이니라. 할아버지는 기역, 키읔이라 적힌 곳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상합니다. 윤초식댁 대문에 써있는 글자랑 다릅니다. 허하! 입춘대길 같은 글자 말이냐. 다르지. 그럼 다르고 말고. 할아버지는 껄껄 웃었다. 자, 또 보아라. 기역, 기역을 이 의라는 글자하고 같이 쓰면 그가 되느니라. 여기 이 나자들의 소리만 다 익히면 나자끼리 서로 합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다 글로 쓸 수 있느니라. 신기합니다. 글자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네요. 할아버지는 장훈의 말에 활짝 웃었다. 참말로 어렵지 않으냐? 배우련? 예, 할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할아버지는 디귿과 티귿을 차례로 짚었다. 할아버지는 이것저것 짝을 지어 써보이며 소리내어 읽었다. 이렇게 하면 해, 이렇게 하면 소. 해, 소. 오, 재밌습니다. 그러냐? 그럼 이걸 가져가서 내일 외워오너라. 그러면 또 쌀 한 대 주마. 할아버지가 글자가 적힌 종이를 건넸다. 정말이십니까? 예, 꼭 외워오겠습니다. 장우는 종이를 받아 잘 말아서 저고리 안에 넣었다. 그러고는 쌀을 소중하게 안고 집으로 왔다. 어찌나 좋은지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 것 같았다. 정말? 이걸 주시더란 말이지? 세상에. 아버지, 이것 좀 보셔요.
덕이가 쌀자루를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갔다. 누군지 참 고마운 어른이구나. 아버지는 벽에 기대 앉은 채 손에 쌀을 담아 주르르 흘려보았다. 그러더니 여윈 얼굴이 아이처럼 한박 웃었다. 그 할아버지 되게 잘생겼다. 웃으면 얼굴이 얼마나 인자한지 마치 하늘에서 온 사람 같아. 그리고 나하고 많이 친하다, 누이야. 장훈은 신나게 떠들었다. 덕이는 장훈이가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쌀을 안치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장훈은 덕이 옆에 앉아 할아버지가 써준 종이를 폈다. 이게 글자래. 글자? 응.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잘 봐. 이렇게 쓰면 가, 이렇게 쓰면 고야. 장훈은 덕이에게 글자를 설명해 주면서 열심히 외웠다. 이거 외워가면 상으로 또 쌀을 주신다 했어. 정말? 그분은 뭐 하는 분일까? 아주 부자인가 봐. 이렇게 쌀을 주는 걸 보면. 그런데 근심도 많다고 하셨어. 부자이고 양반인데 근심이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가마솥에서 밥 냄새가 구수하게 났다. 한 해에 한두 번도 먹지 못한 쌀밥이었다. 세 식구는 가지나물과 된장을 반찬으로 밥을 꿀처럼 달게 먹었다. 장훈은 날마다 정자에 갔다. 할아버지와 함께 글자를 보고 읽어보는 일이 여간 재미있지 않았다. 장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웬만한 소리를 다 쓸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장훈에게 글자를 만들어 읽히다가 차츰 물건 이름을 써서 읽어주었다. 장훈은 마당에서 덕이와 같이 막대기로 글자를 쓰고 지우고 하면서 글자놀이를 하였다. 길을 걷다가도 땅에다 막대기로 뇌, 아침, 누이 같은 말을 써보곤 했다. 나무를 보면 나무라 쓰고 바위를 보면 바위라 써보았다. 할아버지, 무슨 말이든 다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 말로 하는 건 뭐든 다 쓸 수 있지. 제 아비는 값을 다 쳐주고 논을 샀는데도 글을 몰라 다음 해에 도로 뺏긴 적이 있습니다. 논문서에 빌려 쓰는 걸로 쓰여 있었답니다. 그래, 글을 모르면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 불편할 때가 많지. 그렇고 말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이 글자를 압니까? 이제 곧 다 알게 될 것이다. 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다. 6. 아바님은 좀 어떠하시니 있고. 해가 바뀌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나무찜 지게를 짊어진 장훈의 발밑으로 푸른 풀밑이 다문다문 돋아나 있었다. 귀끝을 스치는 바람도 푸근하고 발도 시리지 않아 다니기가 한결 수월했다. 장훈아, 덕이가 말이다. 윤초시 댁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동구댁이 기다렸다는 듯 장훈을 붙잡았다. 장훈은 덕이란 말에 흠칫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덕이가 저기 무심천 넘어 기와집 많은 그 무슨 마을이라더라. 거기에 산단다. 에? 누이가요? 그래, 우리 바깥 양반이 숲팔러 갔다가 덕이를 만났대. 정말요? 정말 누이를 만나셨대요? 그렇다니까. 자, 이게 뭔지 모르겠다. 덕이가 주더라네. 봉구댁이 종이 접은 것을 내놓았다. 편지라 했다는데 이게 글자도 아니고. 종이를 펴본 장훈은 화들짝 놀랐다. 글자가 씌어 있었다. 누이와 같이 외우며 신기해하던 바로 그 글자들이었다. 아바님은 종이를 든 장훈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장훈은 더듬더듬 글자를 짚어나가며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그것은 분명 누이가 장훈에게 하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좀 어떠하시냐? 너도 잘 있느냐? 나는 잘 있다. 만나고자 하여도 쉽지 않으니 참고 기다린다. 아버지께 잘할 거라고 너를 믿는다. 누이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장훈은 가슴이 벌렁벌렁했다. 봉구댁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게 편지 맞니? 참 이상하네.
장우는 한참을 멍해 있다가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그렇다면 나도. 장우는 주먹을 힘껏 내지르며 풀쩍 뛰어올랐다. 동구댁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아이고, 일이 좋을꼬. 장우는 봉구댁 팔을 꽉 잡았다. 아저씨가 또 언제 가십니까? 갈 때 꼭 제 편지 갖고 가달라고 해주세요. 아이고, 팔 아파라. 무슨 애가 이리 힘이 세냐. 봉구 아저씨는 한동안은 구녀산에 들어가서 수출 굽고 다 구우면 여기저기 수출 팔러 다녔다. 아이고, 참말로 우습네. 너희가 편지를 쓴다고 그게 무슨... 장우는 대답할 틈도 없이 집까지 정신없이 뛰었다. 두 손으로 마루를 짚었을 때는 숨이 턱까지 찼다. 누이가요. 누이가 편지를... 장훈이 편지를 흔들었다. 덕이가 어쨌다고. 아이고. 아버지가 일어나려다 도로 방바닥을 푹 짚었다. 아버지! 괜찮다. 그런데 덕이가 뭐라고? 봉구 아저씨가 누이를 만났대요. 덕이를 만났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응? 장훈은 겨우 숨을 고르고서 아버지 앞에 편지를 펴보았다. 누이가 쓴 거예요. 정자에서 양반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글자로요. 장훈은 글자를 한자 한자 짚어가며 소리내어 읽었다. 아버지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짚어주는 글자를 눈으로 따라갔다. 보세요, 아버지. 누이가 잘 있대요. 참말이냐? 아이고 덕아 고맙다. 참말로 고맙다. 아버지, 저도 이 누이한테 편지 쓸 거예요. 전부터 글자를 쓰니 어쩌니 하더러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어쨌든 덕이가 잘 있다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는 기어이 눈시울을 붉혔다. 장우는 토끼눈 할아버지가 준 종이를 펴고 먹을 갈았다. 종이와 먹을 보니 새삼 토끼눈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할아버지, 누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글자로 편지를 써 보내왔다고요. 장우는 왼손으로 종이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붓을 들어 글을 썼다. 아버지가 바싹 다가와서 장훈의 손돌림을 보았다. 참 요상도 하구나. 뻗치고 둥글리고 점 찍고 해서 글자가 된다니. 누이야, 반갑고 기쁜 마음이 누이를 본 것처럼 아주 크다. 편지 받고 얼마나 기쁜지. 아버지는 내가 잘 보시니 걱정 마. 글을 써서 생각을 적어서 보낼 수 있다니. 장훈은 좀처럼 흥분이 가시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장훈은 사립을 나섰다. 아버지, 봉구 아저씨한테 갔다 오겠습니다. 누이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요. 그래, 어찌 사는지,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물어봐라. 몇 발짝 내려가는데 봉구 아저씨가 올라왔다. 아저씨,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집에 가던 참이란 말이지. 예, 네 아버지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가 왔다. 예, 참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 너희만 아는 비밀 글자가 있는 것 같던데. 비밀 글자요? 그렇네요. 아버지는 봉구 아저씨를 보자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물어댔다. 다음 날, 장우는 혹시나 하고 누이와 자신이 쓴 편지를 가지고 정자에 가보았다. 역시 할아버지는 없었다.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운했다. 장우는 정자에 앉았다. 할아버지. 장우는 정자 한 구석에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놓고 돌로 눌러두었다. 할아버지, 장훈이 다녀갑니다. 누이한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도 누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 뒤 장우는 드디어 길을 떠나는 봉구 아저씨에게 편지를 주며 누이에게 잘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러고 나니 날이 갈수록 가슴이 뛰었다. 열흘 뒤에나 돌아올 봉구 아저씨를 기다리느라 목이 빠질 지경이었다. 장우는 돌을 조심조심 다듬으며 마음을 느긋하게 먹었다. 여기저기 정을 대고 조금씩 깨다 보니 돌이 울퉁불퉁한 대로 모양을 잡아갔다. 거북이 만든다며? 고슴도치 같다. 어느새 나타난 오복이 놀렸다. 조금만 더 있어봐. 거북이가 나올 테니.
봉구 아저씨가 돌아올 때까지 예정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린 뒤에야 돌아온 봉구 아저씨가 장훈에게 편지 2통을 전해주었다. 하나는 오복이 것이었다. 아버지, 몸이 전보다 나으시다는 말을 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잘 대해주어 잘 먹고 편히 있습니다. 그러니 제 걱정 마시고 부디 몸을 추스르셔요. 내 동생 장훈아, 참으로 고맙구나. 참고 견디면 꼭 좋은 날이 올 거야. 장훈은 아버지 앞에서 편지를 10번도 더 읽었다. 아버지는 눈가가 축축해진 채 하염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종이에 쓴 글자인데도 소리내어 읽으니 누이의 마음까지 느껴졌다. 장훈은 단숨에 달려가 논에서 일하고 있는 오복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오복은 흙손을 바지에 문질러 닦고는 더듬더듬 읽었다. 오복아, 너 편지 받고 깜짝 놀랐다. 정말로 고맙다. 너가 힘이 되어주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른다.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오복은 읽고 또 읽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장훈아, 덕이하고 편지를 주고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다. 고맙다, 장훈아. 장훈은 나무하러 오가는 길에 쌓기 시작한 돌탑에 돌을 하나 더 얹으며 얼른 커서 누이를 데려올 수 있기를 빌었다. 길에서 난이를 만났다. 우리 누이한테서 편지 왔다? 장훈은 지게 짝대기를 빙빙 돌리며 자랑했다. 난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장훈은 누이가 보낸 편지를 품에서 꺼내 보여주었다. 눈이 휘둥그레진 난이에게 천천히 읽어주었다. 난이 눈이 더 커졌다. 이게 뭐야? 글자야. 너도 배울래? 말하는 걸 그대로 쓸 수 있어. 난이는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선뜻 나섰다. 가르쳐줘. 장훈이 집에 난이까지 글자를 배우러 자주 들락거렸다. 화사한 봄볕이 장훈이 집안에서 피어나는 것 같았다. 사람이 북적대니 아버지가 웃는 일도 많아졌다. 난이는 올 때마다 산나물 무침이나 부침개를 들고 왔다. 와, 맛있다. 난이야, 넌 날마다 와야겠다. 그럴까? 이거 우리 넷만 하는 글자다. 그렇지? 오복은 큰 비밀이라도 함께 지닌 듯 즐거워했다. 자, 오늘은 글값 좀 해야겠다. 오복이 밖으로 나가더니 쌀이대를 하나를 꺾어왔다. 장훈이 거들어서 살인문을 새로 해달았다. 문만 고쳐도 집이 한 인물 사네. 아버지가 몇 번이고 만져보며 좋아했다. 다른 데는 손볼 데 없니? 오복은 신이 나서 집을 다 뜯어고칠 듯이 휘둘러 보았다. 오늘 낭독해드린 초정리 편지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초정리 편지는요, 1957년 경남 밀양에서 나고 그리고 부산에서 자랐던 배유안 작가의 작품입니다.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뒤에 중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했고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며 동화를 쓰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책은 한글 창제의 의의를 되살린 역사 동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한 아이를 중심으로 당시 일반 백성의 삶에서 한글 창제의 뜻이 얼마나 깊었고 이런 깊은 의미를 자연스럽게 길어올린 이 작품은 석수장이가 되려는 소년의 아픔과 성장 이야기로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중민과 양반층 부녀자를 포함해서 조선시대 하위자의 삶에 파고든 한글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어떤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었는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인물들이 주고받은 이 15세기 한글 표기로 된 편지가 더해져서 보는 이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훈의 누이와 장훈이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매우 감동스러웠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장훈의 누이는 어쩌다가 가족과 동떨어지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건 직접 책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북나레이션의 비와 지였습니다.